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여자 김향기입니다. 저는 지금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라디오를 참 좋아해서 듣다 보니 제가 12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 이야기들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귀신보다 사람이 참 더 무서운 존재구나. 사기치려고 덤벼든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한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많은 걸 느꼈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집 쪽은 대대로 무교 집안이었어요. 아빠 집안도 저희 엄마 집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변에 뭐 신내림을 받았네, 뭐 예언을 받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코웃음 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놓고 한 얘긴데 우연히 맞은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손님들이야 다 물어보면 의뢰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겠지만 저희 냉면을 먹었던 손님들은 주방에 있던 엄마와 아빠에게 찾아 들어와 정말 맛있다. 이 집만의 비법 소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극찬을 하시고는 했었죠. 그런 손님들의 반응에 저희 아버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저희 엄마한테도 그 냉면 비법 소스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 정도였죠. 이렇다 보니 저희 집에는 일하면서 소스를 빼내어 가려고 접근한 사람들도 꽤나 있었지만 아버지의 고집스런 철통 방어에 지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식자재를 나르던 중 물기가 남아있던 주방에서 미끄러져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의식을 못 찾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살이었으니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를 잃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죠.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잠이 든 초저녁쯤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절 깨우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엄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그런데 엄마는 뭔가 어딘가에 홀려 있는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절 보더니 우리 아가, 우리 예쁜 내 딸은 절대로 35살 전에는 결혼하면은 안 돼.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엄마는 정신이 확 돌아온 것처럼 엄마가 왜? 무슨 말 했어? 라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가 내 결혼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며 별스럽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집으로 오게 되었고 아빠랑 마주하여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도 엄마가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 집에 웬 여자 하나가 들어오네. 그 여자한테 절대 속아서는 안 돼. 라며 또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저와 아빠는 흠칫 놀랐고 아빠는 떼끼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또 저번처럼 내가 뭐라고 했어? 밥 먹자. 얼른. 이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꽃게탕 끓였단 말이야. 라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듯 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뒤에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엄마를 좀 잘 보살펴드려.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라며 너무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 쪽 가족들이 대대로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랑 똑같다고 하는 거 있죠. 할머니도 그렇게 동네에서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으시다가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엄마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고 원래라면 공부하려고 도서관을 드나들었었는데 그때부턴 좀 더 자주 집에서 공부를 하며 엄마를 돌봐드렸죠. 이런 정성이 통했는지 몇 달 동안은 엄마가 헛소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랑 아빠도 안심을 했고 저는 다시 도서관을 드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엄마가 또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집이 조금은 스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깜둥이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거야. 그 사이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오한이 바싹바싹 들더라고요. 저는 부르르 떨리는 몸으로 엄마를 가서 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또 엄마는 어머 따라왔어? 들어온지도 몰랐네. 저녁 준비하자. 이러면서 부엌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저희 집에서 기르던 깜둥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더니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신 것 같았죠.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무래도 가정부를 써야겠다. 집안일도 엄청나게 힘든 거라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집안 쓸고 닦으며 가만히 있지 못하니 더 저러는 건가 싶다. 라며 말씀을 하셨고 그 뒤 저희 엄마와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분이 가정부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그 가정부를 뽑고 나선 일하던 날 신신당부를 했죠.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셔서 헛소리도 가끔 하시는데 절대로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면 안 돼요. 라고 입단속을 했습니다. 각서까지 써두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듣고 본 것들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다가 들키게 되면 여태까지 일하며 받았던 돈을 내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굉장히 수더분하게 생기셨습니다. 눈매가 좀 날카롭게 생기긴 했었지만 워낙에 저희 엄마를 살뜰하게 잘 챙기시고 저도 도서관 간다고 하면 도시락도 손에 들려주시며 보내주실 정도로 정이 많으신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저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9월쯤 되던 날이었으니 이제 여름이 좀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때였죠. 저는 도서관 주변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산책하다가 배가 고프면 아줌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내 벤치에 앉아 먹고는 했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흔하진 않은데 제 옆 벤치에 어떤 남성분이 도시락을 싸와서는 먹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내심 반가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자주 나와서 저렇게 밥 먹으면 시선이 분산될 것 같아 좋았었죠. 그렇게 며칠간 저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세상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무슨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 주인공 얼굴 뒤에 빛이 나고 웃을 때 세상이 한층 더 밝아 보이는 그런 거 아시죠? 제가 딱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자세히 보니 유난히 더 뽀얗고 솜털도 하얀 게 아기 같다라는 인상을 주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매일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분은 알고 보니 1살 위인 기철 오빠였고 사법고시를 7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죠. 저도 임용으론 6년 정도 준비하던 장수생이었기에 서로 정말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엄청나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치르는 11월이 다가왔죠. 오빠는 힘내라며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직접 싼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주고 시험을 치르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에도 전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빠도 2월에 시험을 치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었죠. 하지만 둘 다 작년 한 해 서로를 만나게 된 게 합격 결과보다 더 기쁘다며 술 한 잔에 털어버리고는 다시 같이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에 한 엄마가 지적 장애처럼 보이던 아들을 데리고 산책 나온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가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철이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쳐다보니 오빠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는 듯 보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오빠에게도 막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저 나이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 아닐 거라며 부정하며 치료도 못 받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큰 성인 남성이 그 공원에서 꺼이꺼이 우는데 오히려 제겐 그 모습이 오빠에 대한 제 마음을 굳혀버린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철이 오빠는 저를 안아주며 자신이 동생한테 다 못했던 거 저희 엄마를 통해 보답할 거라면서 이건 하늘이 준 기회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답변이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내 인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철이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 저희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엄마를 극진히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퇴근하시면 밤늦게 와서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저희 가족도 못했던 정성과 마음을 쏟아내 주었죠. 그런 모습을 보곤 저희 아버지께서도 기철 오빠를 벌써 사위 삼은 듯 일상을 함께했고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33살이 되던 해에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아빠도 더 이상 미룰 게 없다며 당장 결혼하라고 부추겼죠. 기철 오빠는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며 저희 아빠에게 아버님, 제가 아직 고시도 붙질 못했고 이대로 결혼하면 향기만 힘들 거예요. 라며 거절했지만 저희 아빠는 이미 기철이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 냉면 사업을 물려받는 건 어떠겠니? 라고 묻자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아니 하는 거 보니 사장님 사업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할 사람처럼 보이긴 해요. 라며 거들더라고요. 그렇게 기철 오빠는 저희 아빠의 냉면집으로 같이 출근하게 되었고 엄마는 가정부 아줌마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 날짜를 다 잡고 오랜만에 아빠와 저, 엄마 이렇게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연 놈한테 속지 마. 속은 아주 시꺼먼 무서운 놈이니까. 그놈은 우리 집안에 있어. 라는 겁니다. 아빠와 저는 엄마에게 들어가 쉬라며 몸을 눕혀주었고 저는 한동안 엄마 옆에서 엄마가 했던 말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줄만 알았던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딸 눈에는 엄마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며 울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나는 엄마 믿어. 라고 했더니 엄마는 정말 내가 하는 말 다 믿어줄 수 있어? 라며 운을 떼셨고 엄마의 말을 다 들은 저는 누가 미친 건지 분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데려와 다시 한번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아빠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죠. 엄마의 얘기로는 그 가정부와 기철 오빠가 모자 사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잠에서 잠깐 깬 사이에 수상한 이야기가 들려왔고 기철 오빠와 가정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 향기가 거의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몇 번 모여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모자가 우리 집 냉면 레시피를 빼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걸 알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그 가정부 이모가 엄마한테 이 가족 중에 당신 말 들어줄 사람이나 있어? 라며 면박을 주었고 오히려 그때부터 본인한테 말 잘못한 벌은 톡톡히 치러야지. 너네 가족들 오기 전까지 빨리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도 해. 라며 엄마에게 온갖 잡일을 다 시켰었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온갖 구박을 받으며 청소를 할 때면 그 아줌마가 말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아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마음에 더욱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 잡아서 한번 저 사람들 없을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시간 한 번을 안 주고 번갈아가며 간호를 하고 감시를 해대는 통에 말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모자에게 세뇌를 당한 건지 어쩐 건지
정말 자신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 더 입을 다물고 지내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이 그 기회인 것 같아 용기 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엄마의 이 말을 듣고는 한동안 미안함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해봤자 가족이 믿어주질 않을 것 같아 꾹꾹 참아왔다는 그 말이 날카로운 송곳이 제 가슴을 찔러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아파왔어요. 넘쳐오르는 눈물이 눈 사이를 비집고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엄마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웬 여자 한 명이 집을 들어올 거다. 35살 전에 결혼하지 마라. 여태까지 엄마가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에 대한 미안함에 바닥만 보며 고개를 떨고 우는 아빠에게, 아빠, 이럴 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당하지 말자. 엄마가 여태까지 마음고생했던 거 그 사람들도 조금은 알아야지. 라며 소송할 준비를 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기철 오빠와 아주머니껜 오랜만에 우리가 점심 대접하겠다며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밥 먹고 저와 아빠는 냉면집에 갈 테니 오늘은 특별히 기철 오빠와 아줌마에게 엄마를 부탁드린다고 하며 나갔었죠. 그렇게 나와선 엄마에게 계획대로 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나간 뒤에 엄마는 그 모자한테, 내가 너네 하는 짓 이대로 두고 볼 줄 알아? 오늘 다 말할 거야. 했더니 기철 오빠가 엄마의 머리를 툭툭 밀치면서, 어이, 정신 나간 여펀네야. 누가 믿어준다고 자꾸 그런 걸로 협박해. 당신과 당신 가족들 절대 우리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가. 라며 비웃더군요. 그 뒤에 엄마는 계획대로 그 사람들 입에서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을 말할수록 더 대담해져 가는 듯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엄마는 그들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내가 나가면 너네들에게 분명 책임을 물을 거야. 라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들은 계획대로 엄마를 바닥에 내팽개쳤었고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조그마한 물건들을 던지며 반격하는 척을 하자 제 성질을 못 이긴 기철 오빠가 갑자기 가발을 집어던졌고 오빠의 본래 머리인 흰머리가 찰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여편네가 열받게 하네. 오늘 당신 주둥이 잘못 놀린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라며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끓이더군요.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다가가는 순간 미리 연락을 해놨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 둘은 특수폭행죄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경찰한테, 아니 저 여자가 미쳐가지고 우리한테 라면물 안 끓여줬다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니까요. 저는 그거 라면 끓여달래서 물 끓이고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라며 반박을 하였고 저희는 진실을 담고 있는 녹화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는 날 그 둘은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형에 처해졌죠. 알고 보니 이렇게 상대를 협박 폭행한 전과가 이미 수두룩했고 그 덕에 특수폭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징역 합의금 한도까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물을 끓여서 부으려고 했다는 게 정황상 명백했고 그 이전에도 둘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졌다는 점, 그리고 각서를 쓴 내용을 위반했다는 점, 남의 영업 레시피를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점, 이 모든 게 인정받았고 그 둘은 지금 감옥에 갔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건 그 둘이 마땅한 직업이 없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동네에 돈이 꽤나 있을 법한 집을 선택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던 거였고, 선천적 백색증으로 어린 시절부터 괴물이다, 불길한 애다 라며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절정에 달했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이런 폭행과 사기를 반복하며 다니게 된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렇게 판결이 났던 날 정말로 집을 나가던 깜둥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엄마는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셨고 저희 집도 신을 모시는 집안이 되었답니다. 사후세계라던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코웃음을 쳤던 우리가 이제는 신까지 모시는 집안이 됐으니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엄마는 자신의 영역을 사람을 돕는 데에만 쓰고 있고 자기같이 집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신내림 받는 것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교사 생활에 접어든 지 9년차, 10년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 일로 인해 저도 모든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인정을 하고 나니 학생들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말했던 35살이 지나 선을 받고 엄마의 허락을 받아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들들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든 힘이 되든 깨달음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좋은 해답이 되길 바랄게요. 저희 신께 여러분들의 행복을 늘 기도드리겠습니다.